받은 파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왜 라벨링을 안 하고 전처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보았듯이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라벨 데이터도 부여받았습니다. 즉 이미 라벨링이 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라벨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링을 많이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결국 저희도 사람일지라 잘못하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벨 몇 개를 넣을 수도 있었죠. 따라서 저희는 라벨링을 일일이 하는 대신에 이미 있는 라벨링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저희가 전처리를 하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형식의 차이였습니다. AI 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는 여기 나왔듯이 두 곡식점 툴을 기반으로 라벨 데이터를 형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학습에 사용할 욜러5에서는 중심좌표, 폭, 그리고 높이를 기반으로 라벨 데이터를 형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일의 구조와 확장자 역시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JS를 썼지만 이를 텍스트를 바꿔줘야 합니다. 정확히는 욜러5, 파이터치 텍스트를 아닌 형식으로 말이죠. 네. 그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즉 라벨의 형식이 거의 다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네, 두 번째로 찾아낸 문제점은 데이터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이가 아니고 좀 비슷한 점입니다. 이번 인공지능 대회의 목적은 신호등을 검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신호등일 뿐이고 다른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라벨 데이터의 형식을 변환시키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 강약하게 작동 과정을 나타내봤는데요. 먼저 라벨 데이터에서 신동 라벨만 불안하게 해서 이 불필요한 라벨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스의 작동 형식을 변환해 주었고 상태 세부 속성 값들을 지정된 5개의 클래스로 변하게 만들어서 형식의 차이도 해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신호등 라벨이 있는 이미지만을 학습에 사용하도록 이미지 폴더를 복사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라벨뿐만이 아닌 사진 데이터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프로그램을 짜서 다운받았던 자료를 학습에 필요한 형식으로 성공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변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벨링 프로그램인 아크레이블을 이용해 라벨을 불러온 모습입니다.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라벨이 잘 인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환을 완료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라벨 데이터의 클래스의 개수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클래스의 분류량이 매우 심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초록 신호 클래스와 가장 적은 좌변 신호 클래스를 비교해보면 무려 약 1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분량은 다수 클래스에 편향되게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소수 클래스 예측을 어렵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제한율을 낮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주시고요. 저희가 구하는 방법은 많은 수혜를 차지하는 빨간불과 펄풀 클래스를 줄이는 것이었고 라벨 데이터가 해당 클래스, 즉 빨간불 또는 초록불 한 종류로 구성될 경우 그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초록불 클래스 한 종류로만 라벨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삭제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은 빨간불과 초록불 클래스가 있는데 불구하고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기존 32,422개의 데이터 파일을 6,821개로 줄임과 동시에 데이터의 분량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입니다. 네, 이제 데이터를 학습에 쓸 수 있도록 가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주었습니다. 이는 구글 콜앱에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드라이브를 얻는 동안 데이터를 코렐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넘어가 주시죠. 어쨌든 여기까지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연동해 주었고 롤 파일 모델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데이터 구성 파일을 작업하고 학습하는 사람이 걸림이 결정이 좋았습니다. 이후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문제점을 하나 봤다는 코렐에서의 학습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런타임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른 방법 사용할 수 없었는데 다른 방법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로컬에서 돌려봤습니다. 일단 코렉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여기서 있는 이 친구는 파이참을 통해 가지고 로컬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로컬 환경에서 구성한 데이터를 따라서 미리 학습을 해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학습 방법이라 하면은 GitHub를 이용해서 스캐닝 시간을 줄여서 학습 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에포크를 한 번에 100번씩 하는 게 아니라 10번, 10번씩 끊어서 한 다음에 그 가중치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수용해 로컬에서 얻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였고 ONX 다시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눠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100의 토크를 진행하였으며 학습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만족할 수준의 정밀도와 배율까지. 예측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낙과 망사진인데요. 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직진과 자유를 실험한 표현된 신호등 두 개를 잘 예측하였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 사진, 레드 사진 같은 경우를 이제 예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직접 라벨링을 하지 않고 원래 있던 라벨링 데이터를 달아내는 식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먼저 라벨을 해놓은 쪽이 원래보다 좀 아주 작은 부분까지 라벨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드에 돌려보니까 약간의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란불이 계속 겹쳐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점을 고쳐가지고 제출하지 못했는데 대신에 이제 보완 활동을 미리 구상했습니다. 바로 이제 라벨링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을 등에서도 곤란이 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정말 아쉽게도 이걸 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저희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전체 이미지의 크기분의 라벨분의 크기가 1000분의 1보다 큰 것만 있다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걸어내는